이번에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투자는 절제다 시간이고요. 절제마스터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마스터 김민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게요. 네, 전일 해외 선물시장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는 소폭 상승했는데요. 어제 시장 투자자들은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 및 다자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단판 회동 소식에 무역 전쟁에 과연 종결이 다가오나 이런 기대감을 좀 불어넣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2일부터 시작하는 그 차관급 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역 협상을 이에 시발점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나프타 재협상 소식과 대규모 인수합병 소식도 들려왔었는데요. 대규모 인수합병 소식에 관해서 좀 언급을 드리자면 펩시 소다 스트림과 또 타이슨 푸드, 키스톤 푸드 간의 대규모 MMA 합병 소식이 있었고요. 장중에 이런 합병 소식에 소다 스트림이 장중 10% 가까이 상승하는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전일 선대지수를 좀 이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하지만 트럼프는 이런 발언을 또 했습니다.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별도의 스케줄이 없다는 발언은 또다시 무역 전쟁의 리스크를 좀 부각시키는 측면을 강조했는데요. 좀 트럼프의 밀고 당기기의 수완이 좀 발휘되는 측면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중국 현직 지도자들의 회의가 있는데요. 이 회의 이름이 베이다 2호 회의입니다. 여기서 전현직 중국 지도자들의 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강경론이 좀 대두됐었는데요. 너무 이끌려 다니지 않겠다. 우리도 우리만의 길을 가야 된다. 이런 측면을 좀 부각함으로써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다시 강경론 대두하면서 리스크가 좀 부각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것이 중국에서 판단하기를 무역 불균형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고 미국이 중국을 길들이기 위한 것 또는 글로벌 사이에서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무역 전쟁 리스크가 과연 어떻게 또 반영될지 초미의 관심사고요. 금일부터 또 올해 회의에서 지금 시장 구조 변화가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23일부터 잭슨홀 회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어떻게 또 시장에 반영이 될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음으로 종목별로 지수 저항 흐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전일 흐름을 좀 살펴보시자면 거의 아시아 증시가 끝나기 전까지는 좀 상승세를 이어갔었는데요. 상단으로 보시면 먼저 7,427포인트, 중단으로는 7,387포인트, 하단으로는 7,351포인트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금일 지금 시가는 7,381.25포인트에 위치하고 있는데 시가 아래 좀 위치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금일은 상단 부분까지는 조금 매수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조정 장세가 지금 시작되었다는 면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상단 부분까지 도달했을 때 아무래도 하방 눌림 움직임이 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7,420원짜리 상단 부분에 왔을 때 나스닥은 매도 전략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크루드오일입니다. 네, 크루드오일은 어제 단기 매도세가 좀 출현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요. 상단 포인트를 먼저 보시면 65.63달러, 중단으로는 65.20, 하단으로는 64.85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금일 일봉상 포인트를 좀 보시게 되면 위에 역시 저항대는 좀 촘촘한 편입니다. 65.80, 66.80, 67불을 넘어가기는 좀 힘든 장세가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금일은 시가 위 아래 전략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가 위에서는 금일 시가가 65.44달러인데요. 시가 위로는 매수, 시가 아래로는 매도 전략으로 좀 접근하시되 상단 돌파가 완연히 이루어지고 안착이 되지 않는다면 금일 본장 개장한 이후에는 매도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여전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도세가 이어지고 하단 지지대까지 붕괴된다면 더 추가적인 하락 흐름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시가 위아래로 전략을 접근하시되 금일 본장 개장 이후에 시가 밑에 저항선 64.73달러가 뚫린다면 매도 접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로입니다. 네, 유로는 어제도 1.15000달러 안착 여부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어제 지금 1.1500달러 안착한 상황입니다. 네, 유로에 관해서는 지금 장기 추세에 관해서는 역시나 하방 압력이 거세다 이런 추세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데요. 단기 매수세로 지금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일 상단 부근 언저리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상단 포인트를 먼저 보시자면
1.1508 라인, 중단에 1.14600 라인, 하단으로는 1.14170 라인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하단 라인 붕괴 전까지는 금일 하단 지지대가 지금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저항대도 좀 촘촘한 편입니다. 그래서 하단 라인 지지 붕괴 전까지는 단기 매수 접근을 좀 추천드리는 겁니다. 상단에 만약에 1.1550포인트가 지금 뚫린다면 일봉상 여력을 좀 봤을 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추가 상승 여력은 1.15600까지 좀 상승을 열어두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네, 골드는 어제 1200달러까지 지금 열어두고 접근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1200달러까지는 지금 이르지 못했지만 강한 상승세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지금 최고 포인트가 1198.2포인트까지 상승했는데요. 거의 지금 20틱가량 모자란 경우인데요. 골드의 흐름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내다가 본장 개장 후 살짝 눌림이 나오고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는 흐름인데요. 금일 골드 같은 경우는 1200 안착 라인 여부가 오늘 골드의 추세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1200 안착 라인 전까지는 매도 접근을 하시되 1200 라인이 안착되고 상단 포인트가 돌파가 된다면은 매수 접근을 하시고 포인트를 1206포인트까지 열어두시고 단기 매수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해외 선물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전해드렸고요. 이번에 국내 선물 쪽도 보겠습니다. 네, 국내 선물 소식에 관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지금 기업 합병 소식과 중국의 위안화 절상 노력까지 지금 더불어져서 상해 종합지수도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또한 홍콩 항생지수도 27,000포인트를 안착한 지금 상태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관한 완화와 지금 기대감이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모든 업종이 좀 상승을 나타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개별 이슈 및 개별 종목별로 좀 상승되고 하락되는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남북 경협주 이런 것들은 조금 아무래도 지금 햇살이 좀 가득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조선 및 중공업 관련주에서도 슬슬 수급이 조금 개선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주 같은 경우 좀 암울한 모습인데요. 중국의 판호 규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판호 규제라는 것이 유통허가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래서 중국에 지금 게임 기반을 두고 있는 게임주들에 관해서는 조금 아무래도 그림자가 드리워진 형국인데요. 국내 증시 또한 국내 선물도 금일도 단기 매수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증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상해 종합지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전간 후약 장세가 좀 연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상단 포인트를 보시자면 어제 291포인트를 지금 넘어갈 것으로 판단하는데 전일 장중에 좀 넘어갔었습니다. 291.30 라인까지 좀 상승했고요. 상단에 291.30 라인, 지금 중단에 289.85 라인, 하단에 지금 288.50 라인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금일 또한 하단 라인 붕괴 전까지는 단기 매수 접근을 좀 추천드리는 바이고 만약 강한 상승 돌파 흐름이 나온다면 상단 라인도 조금 돌파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전해드렸고요. 저희 절제 마스터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